그랬더니 중국 쪽에서 전략 폭격기를 막 보냈거든요. 예. 우리 쪽으로요. 식량도 자급자족이 안 되고 에너지도 자급자족이 안 되고 도대체 자급자족 되는 게 없어요. 네. 바이든 정부는 돕는다, 막는다, 미국은 개입한다. 예. 이렇게 이미 그 정책을 세웠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 한방 이윤입니다. 오늘은 중국통 이철 박사님 모시고 최근 중국과 타이완을 둘러싼 긴장감, 이러다 정말 전쟁이 나는 건지, 난다면 그 시기는 언제쯤이 되는 건지 다소 불안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박사님은 거주지가 중국이신 거고 가끔씩 한국을 방문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박사님 안 보이시면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세요. 혹시 공안에 끌려간 거 아니신가? 예, 너무 예. 문제적인 발언을 많이 하셔서. 네, 좀 조짐들도 있는 것 같아서 네. 지금 좀 조심도 하고 있고 하반기에는 이제 귀국해서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네, 제가 말씀드린 그 문제적 발언이라는 게 박사님 항상 주장하시는 게 있잖아요. 중국이 타이완을 반드시 침공한다. 네. 다만 시기의 문제일 뿐이다. 네. 그 사이에 타이완 총통 선거가 있었고 중국의 양회가 최근 끝났습니다. 네. 그 입장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으신가요? 네, 변함이 없습니다. 제가 이해하는 한 좀 조국 통일 과업이라고 할까요? 네. 좀 북한식으로 표현하면 이것은 중국 공산당에게 있어서 어떤 시진핑 주석 개인 한 사람의 의지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후진타오 주석 때, 그 전에 강택민 주석 때부터 네. 중국 공산당이 국가 목표로 설정하고 추진해온 사항으로 압니다. 예. 그러니까 한두 사람의 뜻으로 한다거나 안 한다거나 이렇게 할 수 없는 그런 네. 국가 과제라고 보죠. 그러니까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런 식으로 일종의 역사적인 과업, 운명적인 과업 이렇게 봐야 된다라는 예. 말씀이신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중국도 예전에는 이 조국 통일 과업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의 소원은 통일 노래 부르듯이 네. 노래로는 부르지만 현실적인 실행 계획은 세우지 않는 이제 이런 그냥 구호에 그쳤다면 네. 그것이 1999년 말 중국 공산당 내에서 이거 현실적으로 달성해야 되는 목적으로 그렇게 수립된 것으로 압니다. 네. 최근 미국에서 나온 소식이 2027년까지 중국이 타이완 침공 준비를 마칠 것이다. 네. 박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 시기가 더 당겨질 수도 있다고 보시나요? 당겨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지속적으로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점은 2027년이라고 주장을 해왔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 그 미국의 인도 태평양 사령관인 아킬리노 장군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시진핑 주석 본인이 인민해방군에게 2027년까지는 타이완을 수복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마쳤으면 좋겠다고 네. 그렇게 말하자면 이야기도 했었거든요. 인민해방군이면 한 240만 명 되지 않습니까? 예, 24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비해서 이제 타이완의 병력은 17만이죠. 네. 그러니까 뭐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지금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최근에 중국 기업에 네. 민병대가 다시 부활했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는데 이것도 일종의 타이완 침공을 염두에 둔 포석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게 봐야 되죠. 지금 보통 섬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네. 일반적으로 아무리 적어도 7배, 보통 9배 이상의 병력이 동원돼야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타이완이 현재 17만인데 타이완도 지금 병력을 늘리려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뭐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서 타이완의 병력이 20만이라면 네. 말하자면 중국 입장에서는 한 200만 정도는 동원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럼 지금 가지고 있는 병력이 거의 다 동원되는 다시피 하니까 후방과 국경을 방어를 또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민병이라는 거는 우리나라의 그 직장 예비군과 미국의 주 방위군을 섞어놓은 것 같은 네. 개념인데 직장으로 출퇴근하지만 군사훈련과 군사활동은 또 따로 하는 그렇게 하면서 만일의 사태가 일어나면 네. 그러면 그 민병이 출동을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중국이 타이완을 침공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좀 시나리오들을 네. 몇 가지 좀 점검을 해볼게요. 네. 타이완을 침공했다. 네. 그러면 가장 중요한 변수, 미국이 타이완을 위해서 달려와 줄까요? 지금 바이든 정부는 그 달려가서 구원하겠다고 얘기하고 있고 아주 공언을 하고 있죠. 네. 예. 트럼프가 되면요. 트럼프가 되면 아마 꼭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트럼프는 과거부터 양안 관계에 대해서 그건 중국인들 사이의 일이다 이렇게 발언을 했었고 네. 또
홍콩에서 민주화 시위가 일어나고 중국 쪽에서 아주 강력하게 그것을 억압을 할 때에도 예. 그것은 중국 내부의 일, 국내 일이라고 했거든요. 시진핑은 트럼프가 되기를 바라겠네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다만 미국의 대외적인 군사 전략은 나토나 뭐 파이브 가이즈, 한국, 일본 정도 빼고는 미국이 직접적으로 군사 개입 관여 안 한다라는 게 원칙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미국이 지금 해외에 설치해 놓은 미군 부대가 너무 많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군의 무기 시스템이 시간이 갈수록 너무너무나 비싼 무기 시스템으로 바뀌고 있어요. 요즘 걸핏하면 뭐 비행기 한 대에 1,000억, 네. 뭐 배 한 대에 몇 조,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당이 어렵기 때문에 미국이 군비를 줄이고 또 하나는 피를 흘리며 싸워줬더니 해당 국가로부터 고맙다는 말도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은 전략을 바꿔서 네. 첫 번째 조건으로 당사자가 목숨 걸고 싸워야 우리도 돕겠다. 그러니까 항전 의지가 있냐를 본다는 예. 거죠. 예.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만일 젤렌스키 대통령 앞에 뭉쳐가지고 그렇게 싸우지 않았다면 우크라이나에서도 아마 지원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군사력을 보내는 것, 내가 내 네. 몸 바쳐서 피 흘리는 건 원칙적으로 안 해요. 예. 다만 항전 의지가 있으면 무기나 무기 돈은 지원하고 지원해주겠다. 자금 지원하고 또 군사 정보 지원하고 네. 인공위성 또 그 경우에 따라서는 공군력 정도를 지원한다는 거죠. 그런데 타이완이 정말 우크라이나 같은 항전 의지가 있을 것이냐? 그럼 이걸 봐야겠네요. 네, 그것도 문제고요. 우선 두 가지를 다 봐야 됩니다. 타이완이 항전 의지가 있느냐 하고 그 의지가 효과가 있겠느냐라는 네. 건데요. 항전 의지는 이게 미묘합니다. 그동안 항전 의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계속해 왔어요. 타이완에서도. 근데 이게 매년 항전 의지가 올라갔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거의 90% 정도 돼요. 근데 문제는 이 설문조사에 답변한 사람들 대부분이 중장년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와서는 군대 가서 싸울 만한 젊은이들, 20대 초반, 중반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그 비율이 굉장히 낮은 거예요.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네. 이게 그렇게 유쾌한 일이 아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항전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를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가에 대한 논란이 조금 있습니다. 현재는. 네. 또 하나는 결사항전한다고 해도 너무나 그 병력차, 군사적 실력차가 크기 때문에 이걸 미국이 개입을 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뭘 도와준다 하더라도 네. 방어가 안 된다는 게 너무 자명하다는 거죠. 그래서 바이든 정부는 타이완의 경우는 돕는다, 막는다, 미군은 개입한다. 예. 이렇게 이미 그 정책을 세웠고 여기에 대해서 일본도 우리도 참전한다, 우리도 돕는다. 이렇게 그 결정이 돼 있는 상태죠. 그러면 주1 미군은 움직일 것이고 네.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주한 미군이 움직일 것이냐인데 네. 해외 미군 기지 중에 가장 규모가 큰 곳이 네. 평택이잖아요. 네, 네. 특히 동부가 최강 미군 지상 전투부대 하면은 예. 주한 미군 이사라는데 예. 자동 참전하게 되는 겁니까? 그 경우에는? 지금 미군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재작년에 이미 주한 공군 사령관이 양안 전쟁이 발생하면 그날 우리 공군은 즉각 날아가서 참전한다고 했고 네. 그리고 주한 미군 사령관은 양안 전쟁이 일어나면 주한 미군은 개입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며 여기 한마디 더 했죠. 우리는 한국이 지지해 줄 것을 기대한다. 그러니 주한 미군이 참전하는 것은 틀림없다고 봐야 됩니다. 현재 바이든 네. 정부 하에서는. 그런데 중국은 왜 그렇게 타이완을 통일시키려고 하는 걸까요? 물론 앞서서 말씀을 해주셨죠. 중요한 어떤 역사적인 과업, 운명적인 과업이라고 했지만 네. 타이완이 갖고 있는 어떤 경제적인 또 전략적인 가치, 특히 네. TSMC, 반도체 회사 이것 때문에 더 타이완에 대해서 욕심을 내는 거 아닌가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고 또 그런 질문도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아는 중국 공산당은 이것이 그 통일 전쟁을 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할 정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다만 침공해서 타이완이 공격을 받았을 때 TSMC 공장이 뭐 가동을 멈춘다거나 하면 전 세계에 미치는 그 경제적인 파급력 이거는 우리가 충분히 염두를 두고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말이죠. 지금 그 미국과 서방이 중국에 대해서 반도체 기술 제재를 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중국 안에도 TSMC 공장이 있습니다. 네. 그 정밀도가 좀 낮아서 그렇지. 역설적으로 타이완이 공격을 당하고 타이완에 있는 TSMC 공장이 제대로 가동을 못하게 되면 중국은 피해가 없죠. 중국 네. 외의 국가들이 피해가 커지는 거죠. 오히려 한국, 미국이 피볼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타이완 침공 시 받게 되는 경제적 타격이 블룸버그 통신에서 분석을 한 게 GDP 23%가 줄어든다 그랬어요. 이 그것도 숫자를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만만한 정도가 아니라 23%면 어떻게 지금 되는 엄청난 거고요. 네. 그리고 그 23%라는 숫자가 최소한입니다. 최소한 23% 감소할 거라는 네. 거고요. 23% 감소한다는 이제 피부에는 잘 안 와닿으실 텐데 네. 지금 중국이 5% 성장하겠다고 하니까 전 세계가 5% 못할 거야. 너희는 지금 너무나 경제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4%밖에 네. 못할 거야.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면 플러스 4%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정도 너희 경제 다 끝났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마이너스 23%, 마이너스 30% 가게 되면 어느 정도가 될지 짐작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다른 나라하고 틀려서 우리나라는 식량도 자급자족이 안 되고 에너지도 자급자족이 안 되고 도대체 자급자족 되는 게 없어요. 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은 해상 운송용 같은 데도 큰 지장을 받을 거기 때문에 심지어 먹을 게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좀 극단적인 예. 상황이 되겠지만 말이죠. 일단 지금까지 이야기는 중국이 타이완을 침공했을 경우를 전제로 해서 예. 이야기를 나눴는데 네. 말씀 듣고 보니까 두렵기는 한데 이런저런 반론도 떠오르네요. 예. 우선 중국이라는 나라가 현대전에서는 실전 경험이 없잖아요. 네, 네. 러시아 같은 경우는 뭐 체첸 전쟁, 조지아 네. 전쟁, 예. 뭐 시리아 내전도 겪고 네. 그 실전 경험이 있지만 네. 실전 경험을 갖추고 노하우가 있는데도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예. 형편없는 군사력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네, 네, 네. 중국은 그런 실전 경험도 없는데 과연 네. 타이완하고 전쟁에서 승산이 있다고 볼 것인가 네. 자신 없을 것 같은데요. 확실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 느끼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중국제 무기도 그렇게 신뢰성이 높은 것 같지 않고 훈련된 상태나 그 전투 경험이나 모든 면으로 볼 때 제대로 현대전을 더군다나 네. 미국 같은 국가를 상대로 할 수 있겠느냐 그렇죠. 그런 의구심이 분명히 다들 있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면요. 단기적으로 보면 틀림없이 그럴 겁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그러나 전쟁이라는 게 조금만 장기화되면은 구조적인 이슈가 훨씬 더 커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가 아주 선전하고 있는 뉴스를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그 뉴스만 갖고 지고 생각하면 러시아군이 도망을 가고 모스크바가 함락돼야 될 것 같은데 현실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계속 압박하고 잠식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기간이 늘어나면 러시아 쪽도 자기들의 모순을 극복하고 예. 장기적인 전쟁 체제로 가게 되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이길 수 없듯이 네. 양안 전쟁도 이것이 조금만 기간이 늘어나게 되면 중국이라는 그 자원 덩어리가 가지고 있는 파워를 타이완 같은 작은 섬 그리고 어차피 외국 전쟁에 개입하는 그런 네. 군대가 오랫동안 그런 전쟁을 수행하기는 오히려 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특히 중국이 갖고 있는 무기가 대부분 러시아제 무기 카피한 게 많잖아요. 네네. 근데 이번에 우리 러시아 그 재래식 무기가 네. 정말 기대에 훨씬 못 미친다는 네. 것을 전쟁을 통해서 보지 네. 않았습니까? 중국도 어설프게 도발했다가 타이완한테 당하면 와,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 아주 정확하게 했어요. 어설프게 그 네 글자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러시아가 이번에 우크라이나를 공격했을 때 네. 이 전쟁 준비를 얼마나 하고 공격을 했겠는가? 아마 뭐 몇 개월밖에는 못했을 겁니다. 예.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국이 타이완을 공격한다는 이 시나리오는 중국이 20년 이상 준비해 온 거거든요. 네. 그러니 이렇게 20년이 넘도록 차곡차곡 준비해 온 그 기량을 맞서는 것이 그렇게 과소평가돼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타이완을 선제 공격하면은 꽤 충돌을 가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 전쟁이 중국 본토에도 영향을 줄 것이고 네. 인민들의 삶에도 영향을 줄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진핑 권력 유지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인데 네. 굳이 시진핑이 하려고 할까요?
아니, 그 권력 유지에 악영향을 주지 않을 겁니다. 우리하고는 시스템이 다르죠. 국가 체제가 다르죠. 네. 일단 중국은 국가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 중국 공산당이고 중국 공산당을 이끄는 것이 상무위원이고 네. 그 7명의 상무위원을 지휘하는 것이 지금 시진핑 주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반대 세력이 있을 수 있어야 그걸 흔들든지 뭐하든지 하는데 네. 만일에 어떤 상황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중국 공산당 내에서 예. 파벌들이 갈라진다든가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쉽지 않은 이야기죠. 타이완을 공격하려면 반드시 보병이 들어가야 하는데 네. 이 육군 전력에 있어서는 우리가 강세 아닙니까? 한국이? 그러면 네. 저는 중국이 이 주한미군을 발을 묶어두기 위해서 예. 북한을 동시에 도발시킬 가능성 예.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한번 우리가 6.25 사변 때도 중국이 당시에 타이완을 공격하려고 군대를 모두 그 타이완 맞은편에 있는 복건성으로 집결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6.25가 났기 때문에 그때 마오쩌둥이 거기 집결돼 있던 부대를 모두 그 한국으로 보냈거든요. 역설적으로 이건 뭘 이야기하느냐면 한반도 전쟁과 양안 전쟁을 동시에 수행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양안 전쟁을 일으키려면 주한 미군과 주일 미군을 선제적으로 불편하게 만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군이 한국이나 일본을 떠나기 어렵게 만드는 거죠.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을 사주해서 네. 한반도의 위험한 상황을 조성을 해서 그러면 우리 한국민들이 모두 긴장을 하겠죠. 그렇죠. 이때 주한미군이 양안 전쟁이 나서 난 글로 갈 거야. 그러면 우리가 아니 어딜 가세요? 우리를 지켜줘야죠. 이래야 되잖아요. 일본 같은 경우는 아마도 러시아와 협력을 얻어서 러시아 함대나 폭격기가 일본 상공을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을 조성을 해서 위협감을 조성하면 네. 일본 국민들도 주일 미군 어디 가세요? 우리 일본을 도와야죠. 이렇게 되겠죠. 최소한 그 정도 조치는 하면서 타이완을 공격할 거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저는 걱정이 되는 게 우리나라가 양안 전쟁과 완전히 독립된 상황으로 서로 상관하지 않는 그런 관계가 될 수가 없는데 남의 일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예, 남의 일이 아니고 이게 바로 우리 일인데 여기에 대한 인식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저 네. 개인적으로 굉장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전쟁을 일으키지 않고 타이완을 통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있죠. 타이완이 통일에 동의하면 되죠. 그래서 지난번 타이완의 총통 선거가 그래서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던 것인데 오히려 지금 현재 있는 차잉원 총통보다도 독립 성향이 강한 라이칭더 후보가 당선이 됐으니까 네. 상황은 더 갈등이 심해지는 쪽으로 갔다고 봐야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는 낙관론이라는 게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전쟁에 대비를 해야만 또 막을 수가 있는 것이니까요. 네. 중국 다시 가십니까? 네네. 아내분이 타이완 분이라고 들었는데 평소에 이렇게 타이완어, 중국어 어떻게 네, 소통하세요? 평소에는 뭐 중국어 반, 한국어 반 이렇게 섞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국 와서 또 방송하시니까 지금 댁에서 걱정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그러지 않아도 계속 조심하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네. 조심해서 돌아가시고요. 네. 예, 다시 6월에 한국에 이제 네. 장기 정착하신다고. 네, 네, 예. 그렇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저희 경제한방에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